안녕하세요. 34살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 여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꼭 저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식된 도리와 부모로서 무언가 준비를 하는 분주한 달인 것 같아요. 몇 년 전 이맘때쯤에 저희 집에서 일어난 기막힌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부부로서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를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생각이 많아지네요. 사연을 시작하려면 3년 전쯤으로 거슬러 가봐야 합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 부부로 약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으며, 현재는 약국을 운영하며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어요. 함께 일하기 전에는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저는 약국을 운영하는 선배의 부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선배가 주선한 소개팅에서 처음 남편을 만나 호감이 생긴 후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갑내기 커플이라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사랑도 열심히 하며 2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내고,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첫날이었어요. 남편은 소위 잘 사는 집안의 막내 아들인 반면에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세 자매 중 첫째였습니다. 부모님은 첫째가 잘 되어야 밑에 동생들도 잘 된다고 믿으셨는데, 없는 형편의 좋은 대학을 나오게 하기 위해 악자같이 농사일을 하면서 안 해본 일 없으실 정도로 열심히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두 분이서 땀 흘린 결과가 바로 저였고, 의사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인 약사가 본인들의 딸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나 귀한 자식이었고, 남편의 집에서는 그저 부잣집 아들 사로잡은 여자 취급이었죠. 남편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간 날에는 시부모님과 아주머님 내외가 반겨주셨으며, 식사를 무사히 마치고 남자분들이 거실로 나가 이야기를 나눌 때 어머님과 예비 형님이 과일을 썰고 있었고, 저도 거들려고 갔지만 손님이라며 결혼한 후부터 하라는 말을 듣고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부자가 서로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어색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남자들 무리보다는 시모와 형님과 친해지는 게 낫겠다 싶어 다시 부엌으로 끌어왔는데, 두 분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나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웃으며 이야기했던 것들이 모두 가식이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동선에 집안이 농사 짓는다면서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농사도 농사 나름이잖아요. 그냥 텃밭 정도 가꾸는 규모인 것 같던데 서방님한테 정말 서운하네요. 그동안 맞선 자리 만들어서 만나보라고 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셔서 제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가 두고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농사꾼 딸을 데려오는 게 말이 돼요? 저도 이렇게 서운한데 어머님은 속상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집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랑 수준이 어느 정도 같아야 남들 보기에도 좋은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말도 마라. 절대로 선미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우기는데 내가 펼 수 있니? 그래도 같은 약사니까 그나마 그걸로 내가 체면이 서서 참는 거야. 첫째 며느리는 의사고 둘째 며느리는 약사면 어디 가서도 내세울 만하지 않겠어. 그렇긴 하죠. 집안이야 뭐 둘러댄다 쳐도 직업은 무시 못하잖아요. 언제 동서 데리고 같이 쇼핑이나 갈까요? 저 스케줄 잡아볼게요. 곧 어버이날도 되는데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의사 며느리 도서 뭐예요? 형님은 집안 대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의사시며 외동딸에 귀하게 자랐고 그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반면 전 고등학교만 나오신 부모님 밑에서 세 자매라는 말을 했더니 형님이 기겁을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형님 선에서는 상식적으로 저희 집안 같은 사람들하고 엮일 일이 없는데 예외가 생긴 것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어쨌든 시모와 형님의 대화는 듣기 거북했고 결국 세부자가 있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신혼생활이 한창일 때 형님한테서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4월 중순이었는데 형님은 곧 어버이날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며 묻는 전화였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해하며 그동안 형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형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 말만 따르라며 이번 주말에 어머니와 쇼핑을 하기로 했으니 준비하고 나오라는 통보를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약속이 있었지만 취소하고 나갔는데 쇼핑을 하는 내내 형님의 씀씀이가 무척 커서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격을 보고 한 번쯤 망설이는 저와는 다르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바로 사야 하는 성격이었고, 저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것 같아 앞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겠구나 속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게 될 줄 몰랐는데, 손톱 관리를 하러 네일숍에 들어가자 직원의 안내로 저와 형님과 어머님이 나란히 의자에 앉아 손톱 관리를 받고 있자 가게 안으로 3살 아이와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예약 손님이었고 아이를 재우고 네일을 받으러 온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네일을 한참 받고 있다 보니 아이가 잠에서 깼고, 그때부터 숍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참다 못한 형님은 아이 엄마에게 애 좀 달래라며 다그쳤고, 네일 중이었던 엄마는 아이를 업은 채 네일을 받게 됐어요.
아이는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아 보였다가 다시 목 놓아 울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형님은 아이 엄마에게 한 소리하고 말았네요. 순간 네일숍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아기 엄마가 90도로 인사하며 다음에 오겠다고 하면서 나가려던 찰나에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 못하던 제가 형님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형님의 성난 목소리는 가게 안을 울려 퍼졌어요. 이봐요, 아이가 울면 좀 달래던가. 여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손님들은 눈에 안 보여요. 100만 돈 내고 여기서 서비스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우리 어머님도 돈 내고 귀한 시간 빼가며 서비스 받고 있는데 저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이 보는데 무슨 네일숍을 와? 아님 어디에 맡기고 오든가. 이래서 다들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아이 좀 달래봐요 어머니. 이래서 제가 아이 낳는 걸 자꾸 미루게 된다니까요. 아이를 안 가지겠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 갖게 돼도 저렇게 민폐 끼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애 맡길 사람도 주변에 없으면서 자기 자신 꾸미는 일은 또 하고 싶은가 봐요. 그 시간에 애를 떠보겠다. 죄송해요. 원래 잘 자는 아이라 이 시간에 오면 괜찮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온 건데 이렇게 울 줄 저도 몰랐네요. 이번 주에 동생이 결혼을 하다 보니 손톱 가꾸고 싶어서 왔거든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이 맡기고 다음에 올게요. 가시긴 왜 가세요? 형님 말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아요. 이분도 돈 내고 같이 서비스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몰아세우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이 키우는 분들도 내일 받을 수 있는 거죠. 꼭 아이 키운다고 이런 것도 못 오라는 법 없잖아요. 애가 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꼭 집어 트집 잡으시는 게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애가 있으면 울 수도 있고 정신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정도는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송할 필요 없고요. 전 다 끝났으니까 제가 아이 받을게요. 지금 가면 못 나오시잖아요. 저도 일찍 결혼한 동생이 있어서 잘 알아요. 이렇게 가면 또 언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실 텐데 애는 잘 보니까 염려 마세요. 조카도 한 명 있어서 잘 알아요. 동서,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애 우니까 동서도 짜증났으면서 어디서 아닌 척해. 여기 있는 사람들 대신해서 나쁜 사람 소리 들으면서 애 조용히 시키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누구는 주변에 애 키우는 사람 없는 줄 알아. 나도 친구들 중에는 애 키우고 아등바등 사는 친구들 많아. 그래도 걔네들은 이렇게 무턱대고 아이 데리고 나와서 피해주는 사람 없어. 저 아이 엄마가 이기적인 거지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나오는 건지. 아이 데리고 나오는 게 피해받는 일은 아니죠. 형님, 이건 서로 감정 싸움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분 이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말한다고 해도 형님 기분만 안 좋아지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형님이랑 마저 쇼핑하시고 다음에 저랑 하세요. 형님은 워낙 바쁘시고 시간 계획이 철저하신 분이시라 1분 1초도 허투루 안 쓰시잖아요. 전 약국 문 닫으면 시간 많거든요. 어머님만 허락해주시면 이분 아이 봐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어머님은 두 며느리 사이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으신 채 형님과 함께 쇼핑을 마저 하러 가셨어요. 아이 엄마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동생들 생각도 나고 조카도 보고 싶은 마음에 내일 받으시라고 했고 아이를 돌봐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온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핸드폰을 보니 아버님과 신랑이랑 아주버님의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었어요. 집에 오자 신랑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고 대수롭지 않은 일을 형님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다며 이야기했더니 그 상황에서 잘했다며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역시 둘째 며느리가 기분이 상했을까봐 전화를 주신 거였고 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없이 내가 고생이 많다라며 끊으셨어요. 또 형님의 성격을 제일 잘 아시는 아주버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재수씨에게 면목이 없다며 미안하니 부담 갖지 말고 가게에 들르라며 골프웨어 상품권을 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해외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당장이라도 오라며 재촉하셔서 쉬는 날 신랑과 함께 아주버님의 가게에 들리게 됐어요. 역시나 골프웨어는 티 하나에 몇십만 원이 기본이었고 가격표를 보는 저를 보자 아주버님이 신경 쓰지 말고 한 벌 뽑으라며 신발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식구 된 거 앞으로 자주 필드도 나갈 텐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아주버님은 통 크게 쏘셨고 남편도 옆에서 거들며 이 옷 저 옷 입어보라며 저를 치켜 세워주었어요. 두 형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필드 나갈 계획까지 세우기로 했고 형제가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내 사람이 골프를 치기로 한 날이 됐는데 신랑과 형님이 일이 생겨 못 치게 됐고 하는 수 없이 저와 아주버님만 골프를 치러 가게 됐어요. 취소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다녀오라는 말에 하는 수 없이 골프장에 갔고 미리 와 있는 아주버님과 어색한 분위기로 공을 쳤습니다. 막상 필드에 나오니 탁 트인 자연을 보자 기분이 좋아지면서 형님과 단둘이 있는 것보다 아주버님과 단둘이 있는 게 훨씬 좋았고 아주버님은 형님과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에게 비밀이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아주버님 잘 치시네요.
역시 프로선수 준비도 하셨다고 남편한테 들었는데 실력이 장난이 아니세요. 처음부터 저한테 너무 불리한 경기인 것 같은데요. 형님도 실력이 대단하시던데 두 분이서 잘 맞으시겠어요. 잘 맞긴요. 결혼 10년 차인데도 아내를 잘 모르겠는데 저번 네일숍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재수씨한테 아내로 미안한 게 참 많아요. 아내가 홀로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살다 보니 저랑 잘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아내를 봤을 때는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아내가 레지던트 시절에 만났는데 제가 한창 골프에 빠졌을 때 필드에서 걷다가 실수로 발을 접질려서 응급실에 갔죠. 그때 아내를 처음 봤는데 아내도 그렇고 저도 뭐에 홀린 것처럼 서로 첫눈에 반했었어요. 그런데 무색하게도 살다 보니 안 맞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참 많네요. 재수 씨한테만 말하는데 실은 이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점점 사나워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이 강해서 너무 힘드네요. 맞춰보면 살까 싶은데도 저 성격이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이니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해서 차라리 조금이라도 덜 살 때 이혼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해요. 아직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요. 재수 씨한테만 말한 거니 비밀로 해줘요. 아주버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형님이 겉은 쌀쌀 맞고 이기적이실 것 같지만 막상 속은 따뜻하시잖아요. 저보다야 아주버님이 함께한 시간들이 많아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형님을 이해해 주시겠어요. 저도 앞으로 형님하고 부딪히는 일 적게 만들고 잘 지내볼게요. 너무 성급한 결정 내리시지 마세요. 아주버님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이런 생각까지 하신 거 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네요. 동생이 재수씨 같은 천사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 듣고도 아내를 두둔하시네요. 정말 동생 말대로 재수씨는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네요. 저희 집 식구로 와줘서 감사해요. 저 같으면 중간에 껴서 제 아내가 미울 만도 한데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요즘 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죠. 아내가 질투가 많아서 원래 재수씨가 가족이 되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딱 붙어서 재수씨랑 이간질 시키는 걸 옆에서 보니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지어내서 하는지. 아무리 10년을 함께 산 아내지만 그럴 때 보면 정이 확 떨어져요. 재수씨가 네일숍에서 아내를 밀치고 때렸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지만 그게 모두 아내가 치워낸 거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 지난 일인데요. 어쩐지 남자 세 분이서 단체로 전화에 부재중이 찍혀 있어서 놀랐어요. 별일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서로 오해 풀렸으니 됐죠. 제가 그날 잘한 것도 없긴 해요. 형님한테 되들었으니 자존심 센 형님이 언짢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아도 한참 어린 동서가 되든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과 골프를 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동안 형님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주버님이 안쓰러웠습니다. 고탕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셔서 이런 고충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들의 부담도 듣고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아주버님의 당부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어요. 골프를 치고 난 후부터 아주버님과 가까워지자 가족 모임이 있으면 항상 절 챙겨주시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봐 주시는 것에 감사하기까지 했어요.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약국에서 일하는 저에게 아주버님 앞으로 꽃다발과 케이크가 배달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꽃다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생일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네요. 남편이 제 생일을 잊고 있었던 터라 꽃다발이 오히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말았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은 거실에 놓여있는 꽃바구니를 보자 무슨 날이냐며 물으면서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아내의 생일을 몰랐다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꽃다발을 던지며 눈치 없는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물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주버님도 알고 계시는 내 생일을 당신이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이 집 식구들이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단 한 사람 빼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냔 말이야.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모르실 수 있다고 쳐. 형님도 내 생일 챙겨주실 만큼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모를 수가 있어. 아주버님은 아침부터 약국에 꽃다발이며 케이크까지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남편이 보낸 건 줄 알아. 당신은 입이 10개라도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은 정말 미안해했고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괜히 서운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는 울며 전화하는 딸을 위해 내일 집에 오겠다며 달래주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맞는 첫 생일이다 보니 괜히 마음이 약해진 것도 있었고 연애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낯설고 서운함이 컸던 것 같았네요. 다음날 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돼서 모처럼 엄마와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가지기로 마음을 먹고 함께 쇼핑도 하며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지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았고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자 음식을 배달시켜 먹자고 했는데 엄마는 배달 말고 저녁을 준비한다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엄마가 해준 집밥을 먹고 싶기도 했던 터라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필요한 게 없냐고 묻자 엄마는 파와 두부를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켰어요. 오래간만에 엄마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귀찮은 심부름도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다 오게 됐는데 마트에서 심부름 외에 이것저것 사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사람이 주차장에서 서성이고 있었고 저를 부르며 제 어깨를 치자 깜짝 놀라 소리치고 말았어요. 손에 든 봉지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 봉지를 들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으며 아주버님이 왜 저희 집 앞에 오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한참을 머뭇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는 아주버님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 입에서 나온 말은 황당한 부탁이었고 아무리 저와 친해졌다고 해도 그렇지 남편 없는 틈을 타 일부러 집 앞까지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부담스럽고 머리가 아프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무슨 일로 저희 집을 다 오셨어요? 혹시 어머님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죠? 갑자기 오셔서 당황스럽네요. 안색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어디 아프세요? 남편도 없는데 전화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동생이 출장 간 거 알고 왔어요. 그래서 재수씨한테 온 거고요. 아무래도 동생 있을 때 이런 부탁을 하는 건 형으로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동안 제가 봐온 재수씨는 절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이렇게 늦은 밤이지만 찾아왔네요. 재수씨에게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내일 하룻밤만 우리 집에 와주면 안 될까요? 재수씨가 바쁜 거 아는데 내일 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아내가 내일 학회로 집을 비우니까 그날 재수씨가 우리 집에 오면 안 될까요? 가족들은 몰라야 합니다. 특히 동생이랑 아내여 재수씨만 허락해주면 내일 하룻밤 시간을 저에게 줄 수 있을까요? 아주버님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셨고 내일 학회를 가는 형님 덕분에 집이 비니까 저보고 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필 신랑도 없는 날 아주버님이 집 앞까지 찾아오셔서 이런 부탁을 하니까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제 난처한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본인의 부탁만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자꾸 안절부절 못하시며 꼭 그 사람처럼 보이자 그동안 제가 알던 아주버님이 아닌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아주버님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가족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 하시고 내일 하룻밤만 집에 와달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가족들한테까지 말하지 말라면서 이러시는 건데요. 뭘 알아야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죠. 솔직히 지금 이 상황 불쾌하네요. 재수씨가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으니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내일 아내가 학회 가고 없는 날이라서 아내가 없는 집에서 일을 치러야 해서요. 정말 내일 하룻밤밖에 시간이 없어요. 재수씨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룻밤 대가로 10억 어때요? 재수씨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실은 뜬금없이 아주버님은 저에게 10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전 말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신 건 알고 있었는데 10억이 누구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주겠다고 하면 바로 줄 수 있는 돈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도대체 아주버님은 뭐가 저렇게 절박하시기에 저에게 하룻밤의 대가로 10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재수씨가 아시는 시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니세요. 동생한테는 친어머니이지만 제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최근에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라 그동안 지금의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인 줄 알면서 살아왔었거든요. 부모님이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서 당연히 꿈에도 몰랐는데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저만 데리고 친족분이라며 병문안 간 병원이 있었어요. 아마 3번인가 4번 병문안을 간 것 같네요. 아버지가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하셔서 운전도 해드릴 겸 따라간 거였는데 그때 병실에서 본 분이 제 친어머니라는 분이시래요. 췌장암이라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으셔서 췌장암이라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으셨고 병원에서 눈을 감으셨다고 해요. 최근에 아버지한테 듣게 된 거라 집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내는 전혀 모르고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왜 이제야 친어머니라는 걸 밝혀서는 이럴 거면 아예 끝까지 밝히지 말던가. 이게 어머니 영정사진이에요. 항상 누워있거나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만 봤었는데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얼굴은 처음 봐요. 사진만 봐도 딱 알겠죠. 저랑 닮았어요. 제가 내일 하룻밤을 부탁한 건 친어머니 제사상을 같이 차려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 다른 뜻도 없이요. 어머니가 절대 아내한테는 우리 집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며 책 잡히는 꼴이 된다고 말하지 말라시네요. 한 번은 꼭 돌아가신 친어머니 제사상을 차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아내가 집에 없다고 해서 번뜩 재수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수씨라면 이하고 제사상 차려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음식 배달시킬 수도 있고 대행해주는 것도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직접 음식 장만해서 제사상 차려드리고 싶은 게 제 소원이네요. 재수씨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룻밤 대가로 10억이면 엄청 크네요. 그런데 아주머니 저 못해드려요. 우선 남편하고 상의해야 되고요.
저 음식도 못해요. 한 번도 그런 거 차려본 적 없어서 자신도 없네요. 10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제사 음식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요즘 잘 나온다면서요. 가족들한테는 말 안 할게요. 제가 못다 드려서 죄송해요. 아주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고 말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같이 왜 거절을 했는지 싶기도 합니다. 그냥 눈 따감고 10억 받으며 제사상 차려드리면 되는 건데 그때는 갑작스러운 아주버님의 부탁에 놀랍기만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으셨고 집에 들어가라며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집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괜히 무겁기만 했지만 제사상 차려드리겠다고 차마 다시 돌아가서 말하기가 겁이 났습니다. 다음날 엄마는 쪽지와 함께 아침을 차려놓고 일찍 시골로 내려가셨고 쪽지에는 밥서방 불편할 테니 오기 전에 내려간다며 밥 잘 차려 먹으라는 내용의 쪽지였어요. 엄마의 사랑이 전해지자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제 아주버님이 왜 제사상을 손수 차리고 싶어 하셨는지 이해가 조금 되자 아주버님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에 편치 않은 채 출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아 결국 퇴근하고 아주버님 댁을 찾아갔고 아주버님이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괜한 걱정이 더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놀랍게도 아주버님이 나오시는 게 아니고 친정엄마가 저를 반겨주시자 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 기겁했습니다. 왜 아주버님 집에서 엄마가 있는지 황당했고 엄마는 아주버님 집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자 믿기 힘들었는데 앞치마를 한 아주버님과 엄마를 보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간이 가기 어려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어제의 일과 오늘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기가 막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됐고 엄마에게 등짝을 강하게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엄마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나한테 말 좀 해줘봐. 왜 엄마가 아주버님 집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거야? 우리 아주버님 상황을 어떻게 알고 집에는 또 왜 안 내려가셨어? 혹시 아주버님이 제가 뭐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가 안 든 게 이것 때문이셨나 보네요. 너는 좀 혼나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어. 결혼만 했지. 애야의 시숙이 밤늦게 찾아와서 부탁이란 걸 하는데 그걸 매정하게 거절을 해.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니?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 하지도 마. 어젯밤에 내가 심부름 가고 와도 안 오길래 걱정돼서 나와봤더니 어떤 남자랑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혹시 남편도 출장 가고 없으니 딴짓을 하는 건가 하고 대화를 몰래 엿들었어.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내 시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내가 거절을 하자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친 줄 아니? 그거 음식 장만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거절을 해. 10억을 준다 해도 받지 않고 해줘도 모자랄 판에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있자니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내가 시숙한테 가서 핸드폰 번호 물어보고 오늘 아침 일찍 만난 거야. 인터넷 보면 음식 만드는 거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어렵다고 시숙 말을 거절해. 넌 더 맞아야 해. 이리 와. 엄마는 등짝을 때리면서 앞치마에서 통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고 그건 10억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사상을 차려준 엄마에게 정말로 10억을 줬고 눈앞에 10억이 보이자 엄마와 아주버님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어요. 아주버님은 내가 정말로 준다고 했지 하는 당당한 표정이셨고 엄마는 미련한 것 같으니 하는 한심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허리 숙여 깊은 인사를 하셨고 엄마는 10억의 대가로 제사상 한 번은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친어머니 기일이 되면 친정집으로 내려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자고 하셨네요. 엄마가 살아서 힘 닿는 데까지 제사상 차려줄 테니 아주버님은 걱정하지 말고 매년 시골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주버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친정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가만히 있던 저는 또 한 번 정강이를 맞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 저와 아주버님은 가족들 몰래 비밀이 생겼고 1년에 한 번씩 제삿날에 친정집을 내려갑니다. 아직까지 형님과 남편은 눈치를 못 챘고 설령 눈치를 챈다 하더라도 죄 지은 건 없으니까 당당하자는 아주버님 말에 당당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아주버님에게 형님과의 이혼 생각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고 놀랍게도 긍정적으로 바뀐 아주버님에게 박수를 쳐드렸어요. 아주버님은 고치기 힘든 게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번 고쳐보며 살아보겠다고 하시면서 비밀 하나가 해결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눈치 없는 남편 때문에 이혼 생각이 자꾸 나서 아주버님께 비밀을 하나 추가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비밀은 어디까지나 비밀이고 아주버님과 저만 알다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억은 친정엄마가 딸 셋에게 2억씩 나눠주시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못 받았지만 욕심을 버려야겠죠. 엄마 돈인데 탐내면 정말 엄마 자식 아니라고 할 듯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며 남다른 방식으로 아주버님과 둘도 없는 우정을 쌓게 되었고 든든한 아주버님이 옆에 있어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